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전혀 안 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고 잘 소화하면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받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소화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몸에 부담을 주고 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증상을 각 장부가 보여주는지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 점을 잘 활용해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저도 꽤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한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장부들이 영향을 받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 감정과 오장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잠깐 그걸 보고 가실까요? 감정과 오장에 대해서 노희사비공, 그러니까 분노, 그리고 기뻐하는 것,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슬퍼하는 것,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간신, 비패신 각 장부를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면 간이 상하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을 상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을 상하고, 너무 슬퍼하면 폐를 상하고, 너무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 심장을 상한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한의학에서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부를 몇 가지 더 소상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련되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장부들을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네 가지 장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증상을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드시 그 장부에만 한정된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주로 그런 원인과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인데요. 간은 우리가 화가 날 때 혹은 너무 분노했을 때 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내는 증상들을 보면요. 두통. 이때 두통은 대체적으로 이 앞머리 두통과 그리고 윗머리 있죠. 이쪽에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좀 비속어로 말하자면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간의 화가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간의 화가 이 눈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거나 그리고 열감, 위로 열이 뜨는 그런 상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열이 차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이 영향을 받으면 옆구리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메스꺼린다거나 구역질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소화를 아예 못하게 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소화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 봤을 때 간은 근육을 관리하죠. 그래서 간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근육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쥐가 난다거나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간은 기본적으로 이 대장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이 대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설이라고 해서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을 그냥 대변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변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간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담입니다. 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개. 쓸개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담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이런 겁니다. 걱정이 많다. 그죠? 장걱정이나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걱정을 많이 한다. 혹은 고민거리가 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혹은 결정장애.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담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이 조금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요. 선태식이라고 해서 한숨을 자주 쉬게 됩니다. 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많이 쉬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면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잠이 굉장히 얕아서 자주 깨거나 아니면은 거의 못 주무시게 되죠. 불면증. 그죠? 대표적으로 담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오한이 나거나 열감이 날 때도 있고 간과 비슷하게 옆구리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이 좋지 않을 때는 편두통이나 후두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때 편두통은 이 측면이죠. 한쪽 측면으로 오는 이 두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후두통은 귀 뒤로 해서 이렇게 측면으로 오는 후면부 측면에서 오는 두통이죠. 이것도 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견정혈이라고 하는 이 어깨 부분,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이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담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지고 잘 놀라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담이 스트레스에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과 심포인데요. 사실 심포라는 장부는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심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심포나 심은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상심, 너무 크게 상심을 했거나 혹은 아주 소중한 사람을 사별했거나, 그죠? 혹은 아주 가슴이 아픈 이별을 했을 때, 또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 혹은 울분을 겪거나, 그죠? 그런 상황. 혹은 큰 상실감이나 어떤 큰 배신감, 이런 걸 느낄 때 이 심과 심포가 반응을 해서 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심과 심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안에 막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이 갑갑해지죠. 이걸 번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이 흉통, 가슴에 뼈 있는 부분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땀이 뜻하지 않게 막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열 때문이겠죠. 그리고 좀 지속되면 건망증이라든가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두근거림, 심계항진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문제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이건 꽤 많이 진행되거나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유 없이 막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아주 심해지면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삼초입니다. 삼초도 한의학적으로는 조금 많이 중요하지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장부인데요. 그냥 5장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삼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에서 영향을 받냐면요. 갑갑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상황이 그런 거죠. 그죠? 주로 어떤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고, 상황이 어떻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삼초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여자분들한테 이 증상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삼초가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부종, 그러니까 몸이 살짝 붓습니다. 혹은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보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주 보게 되는데 깔끔하지가 않고, 그죠? 양도 많지 않은데 뭔가 소변이 개운하지 않은 그런 소변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명이 나기도 하고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이 귀가 약간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등의 통증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왜 그 속옷 끝높이 있죠. 그 횡격막이 이걸로 있는데요. 횡격막 그 높이로 좌우로 뻐근하게 등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각의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차다거나 열이 난다고 하시는데 손을 대보면 다른 곳과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감각의 이상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척두통. 이때 척두통은 주로 이 관자놀이 있는 부분 있죠. 이쪽하고 이마 옆쪽 이쪽에 두통을 느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한열왕래라고 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막 열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화병 때 그런 증상이 가끔 보이죠. 그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소위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1차적으로 부담을 받는 장부들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지만 그것이 스트레스가 딱 하나의 원인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렇게 친한 장부끼리는 같이 영향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간하고 담도 굉장히 친밀하고요. 그리고 심담은 굉장히 많이 친밀하죠. 둔그림이나 이런 걸 같이 겪게 되죠. 그래서 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담 허급이라 그래서 심과 담이 다 약해지면 막 불면증에 불안감, 초조함 이런 걸 겪는 그런 여성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 나머지도 다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 분석하는 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누구한테 친한 친구가 막 아주 급하다고 해서 돈을 한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시일이 지났는데도 갚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갚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저도 뭐 요즘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돈이 잘 안 돌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친구는 갚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이럴 수 있어. 화가 나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느낌? 그죠?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참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갑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죠?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이 안 도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죠. 이 친구를 내가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돈은 잘 안 주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처럼 하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장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이 주 장부 한 4가지 정도 장부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이 스트레스 원인을 잘 분석해보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 증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뭔가 실마리를 찾거나 그에 대한 해법을 조금 나름대로 다양하게 강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동일한 스트레스라고 해도 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심합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1차적으로 저런 장부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공황장애 뭐 워낙 요즘 많이 알려져서 겪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공황, 그죠? 이거는 영어로 보면 패닉입니다, 패닉, 그죠? 우리가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심한 공황 발작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증입니다.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중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증상이거든요. 이 공황장애를 진단할 때는 밑에 이 13가지 증상을 봐서요. 두근거림, 그러니까 가슴 두근거림이죠. 심장 두근거림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나머지 한 4가지 증상 정도를 더 보이면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런 공황장애는 이 위에서 봤던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쌓여서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공황장애 13가지 증상을 한번 볼까요? 가슴 두근거림, 그죠? 이게 나왔죠, 위에서, 그죠? 그리고 땀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심장과 심포의 병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발이 떨린다. 이거는 뭐 심장이 약해져도 손이 떨리긴 합니다. 그리고 근육적인 부분으로 보면 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숨이 막힌다, 질식할 것 같다.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죠. 흉통이나 흉비, 그죠?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이고요. 그리고 흉통도 나왔죠. 그리고 소화장애, 스트레스 이렇게 받는데 소화가 잘 되면 이상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현실감이나 이인감, 이게 뭐냐면 막 지금 현실이 아니고 약간 내가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라든가 내가 나가 아닌 건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아주 그런 감정이나 감각의 이상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나 그런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좀 굉장히 중증이죠. 그리고 감각의 이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오한 혹은 열감, 그러니까 몸에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이런 13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공황장애의 증상입니다. 이 공황장애 증상들 보면 위에서 다 한 번씩은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사람 몸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공황장애를 유발하는데요. 굉장히 심한 중증일 경우에는 사실 그 의학적인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 수련이나 뭐 마음을 비운다거나 의지만으로는 그 해결되지 않을 만큼 그 중한 증상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거나 증상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위급한 상황은 피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해소가 쉽지만은 않은데 결국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면 내가 그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거나 해소법을 찾거나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과도하게 받았을 때는 내가 적게 받으려고 이 마음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받은 것을 적절하게 잘 소화하거나 해소하면 그나마 나한테 부담을 덜 주겠죠.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저도 여기서 상당 그 영향을 받은 게 꽤 있습니다. 근데 몸을 상할 만큼 심하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저는 나름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머릿속에 남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결과에서 내 기대치를 뺀 값이 행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여러 변수가 작용하니까 제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의 오미크론 사태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환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명백한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제가 너무 높이 설정을 해서 기대를 하면 그만큼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대치를 확 낮춰서 낮게 잡으면 결과보다 제 기대치가 더 낮으면 그만큼이 제가 행복인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기대치를 확 낮춘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틈이 나면 그 유튜브에서 예전 개그 프로들을 찾아서 좀 멍 때리면서 실없이 웃기도 하고요. 바람도 쐬고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나름은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한 상황이라면 뭔가 그 생각을 비우거나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막 격렬하게 노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될 거고요. 등산이나 여행이나 이렇게 조금 바람을 쐴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내 몸에 주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제가 이 스트레스 하면서 이 3초와 관련된데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거 보면 어떤 사실을 알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나무밭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이게 기가 꽉 막히면서 그것이 몸에 부담을 주죠. 그럴 때는 자꾸 수다도 떨고요. 노래도 하고요.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가 소통이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스트레스를 한의학으로는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황장애도 결국은 이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결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잘 분석해서 나름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해법을 찾으시면 공황장애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도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 아니면 스트레스를 소화하거나 적게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강구하시면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받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절히 잘 받고 많이 받았으면 비우고, 그죠? 그러면은 훨씬 발전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에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쪼록 저의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사는 생활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